灰が降った時、何が起きるのか。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먼저 엄청난 분출물로 인해 교통이 마비된다. 화산재로 인해 전철과 철도는 멈춰버리고 교통 인프라는 단절되어 버린다. 송전시설에도 영향을 미쳐 정전이 되고 전기와 컴퓨터 관련 시스템이 전부 마비가 된다. 이젠 전화도 핸드폰도 인터넷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화산재가 제트 엔진에 들어가면 엔진이 멈출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모든 비행기 운행이 중단되고 하늘길이 막히면서 물류 이동이 완전히 막혀버린다. 화산재는 곧 강들을 오염시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수돗물을 마실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굵고 뜨거운 바위 조각과 분진들로 혼합된 화쇄류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쏟아져 내린다. 섭씨 500도에서 700도의 모래바람이 불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그 속도가 비행기 속도와 맞먹기 때문에 혹시 다가오고 있는 화쇄류를 발견했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될 것이다. 화쇄류를 피했다고 해도 아직 화산 피해는 시작도 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후 분출된 용암류는 후지산과 가장 인접한 마을을 초토화시킨다. 지금 우리 둘이가 걷고 있는 여기가 후지산이 폭발하면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후지요시다라는 마을이다. 후지산 폭발 후 2시간 안에 이 마을이 사라진다니 직접 이 마을을 걸어보니 자연이 주는 무서움이 느껴진다. 후지요시다 마을 관광 안내 사무소를 찾아와 봤다. 여느 관광 안내소답게 이런저런 팜플렛이 놓여 있다. 우리 둘이도 이 마을은 처음이라 팜플렛 몇 장을 챙겨본다. 지금 있는 여기가 후지요시다 마을이니까 후지산 정상에서 용암이 흘러내린다면 이렇게 2시간 안에 도착한다는 말이겠구나. 후지산 역사에 전망대가 있다길래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다. 후지산역 전망대. 오늘은 후지산 정상이 잘 보이지 않아 아쉽지만 저 후지산이 폭발하면 이 밑으로 보이는 마을과 온천으로 유명한 하코네 마을까지 아예 사라진다고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틀 안에 도쿄와 수도권에 피해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후지산과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쿄에 화산재가 쌓이고 3시간 안에 주변 수도권까지 잠식당한다. 교통망은 마비가 되고 약 75만 명이 대피해야 할 수 있으며 3,5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쿄와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아름다운 여신이자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후지산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둘이는 오늘 후지산에 왔다. 2년 만에 불꽃 축제가 있다고 해서 여행으로 후지산을 방문했지만 얼마 전에 시끌시끌했던 뉴스가 생각나 걸으면서도 힐끔힐끔 후지산을 바라보게 된다. 설마 오늘은 폭발하지 않겠지? 사실 후지산 폭발은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단골 뉴스 중에 하나이다. 우리 둘이가 일본에 살면서도 왜 또 후지산이 폭발한대? 라고 말할 정도니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폭발할지 모르는 징조가 있었다. 작년 12월 여기 후지산에서 50km도 떨어지지 않은 야마나시 현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리고 잠시 후 3시간 간격으로 근교에 연이어 지진이 또 발생했다. 이에 기상청은 지진과 후지산 폭발은 관계없다 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매스컴에서 후지산 분화에 대해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송하기 시작했고 이어 여러 지진 전문가들이 폭발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싣고 발언하기 시작했다. 후지산 분화 이미 스탠바이 상태. 그 근거로는 후지산이 781년 이후 17번 폭발을 했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100년에 한 번꼴로 폭발한 셈이다.
300년 전에 발생한 1707년 호에이 폭발을 마지막으로 315년째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아마도 마그마가 지면 밑에 엄청 응축되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 이 가와구치코 호수가 펄펄 끓고 있는지 않을까 궁금해진다. 다행히 호수물은 안 뜨거운데 날이 너무 더워 화산이 아니라 햇살에 타 죽을 것 같다. 애들처럼 이 강물에 첨벙첨벙 뛰어들고 싶지만 참는다. 저기 보이는 게 후지산이다. 구름을 닦아 없앨 수만 있다면 저 아름다운 후지산의 정상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아쉽다. 사실 지금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저기 보이는가? 후지산 정상 옆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 작은 산들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마그마가 펄펄 끓고 있는 분화구라고 한다. 게다가 기존에 44개로 알려졌던 이런 분화구들이 최근의 연구로 인해 5배 이상인 252개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브레골이라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다. 4개의 지각판이 공전해 있는 일본은 그중 3개의 판이 후지산 밑에 겹쳐 있어 혹시 지진이라도 발생한다면 저 많은 분화구 중 어디가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 그게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지금 더 무서운 건 너무 배가 고프다. 태양볕에 지금 1시간째 걷고 있는 중인데 화산이고 뭐고 배고프고 목이 타서 저 강에 있는 물을 다 마셔버릴 것 같다. 저기에 식당가가 모여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서 배부터 채워야겠다. 그런데 나의 연기가 날로 탁월해진다며 둘이가 폭풍 칭찬을 날려준다. 후지산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있다. 호토라는 나베로 우리나라 칼국수와 비슷한데 면발이 좀 넓고 납작한 게 특징이다. 둘이의 폭풍 칭찬에 다시 한번 욕심을 내어 연기를 해보는데 둘이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며 나의 이 열정적인 연기가 너무 과했나? 호토만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은 따로 있지만 오늘은 걸어다니는 관계로 카와구치코 주변에 맛집일 것 같은 곳을 골라 들어가 본다. 면 요리치고는 싸지 않은 가격인데 그래도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 포기할 수 없다. 식당 안이 더운 게 혹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고민하려는 순간 어느새 우린 아주머니의 안내에 따라 자동 착석 중. 빼박이다. 나베 2그릇을 시키고 얼음물 3잔을 연거푸 마시며 기다리고 있다. 맛있는 면을 생각해 이 정도 더 이쯤이야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베가 나온다. 야채 가득한 나베의 밑장을 까보면 요렇게 납작하고 널찍한 면발이 잔뜩 깔려있다. 오, 국물 맛을 위해 꽃게도 들어있다. 면발이 뚝?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응? 뭐지? 국물 맛이 그냥 된장국?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 땡땡분부터 여기까지의 맛집 탐방 영상은 잊으시오. 사실 오늘 후지산에 불꽃축제를 보러 왔다. 후지산 산열림 불꽃축제, 즉 등산로가 개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불꽃축제가 있는 날이다. 저기 보이는 것이 오늘 사용할 2000발의 화약 중에 반 정도 되는 것 같다. 슝! 팡! 2000발이면 매우 작은 규모의 불꽃축제지만 3년 만에 보는 거라 기대하고 설렌다. 우리 둘이가 촬영할 곳은 바로 저기, 아니 저기? 저 건너편에서 볼 예정이다. 시험 발사를 하는 중인가 본데 그렇지 않아도 화산 폭발에 민감한 지금 잠깐이나마 살짝 쫄았다. 근데 둘이가 안 보이네? 톡 꼈나 보다. 지금 보면 저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산인데 화산 폭발에 대한 염려가 있다 보니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산이기도 한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도 후지산 폭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올 초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았다. 도망가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12월쯤에 한국 공영방송과 대형 미디어에서 후지산 폭발에 관련된 방송이 연일 나왔던 것 같다. 조회수도 보니 100만이 넘는 게 정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100만. 부럽다.
후지산 분화 이미 스탠바이 상태. 대규모 분화까지 X데이. 응축된 마그마로 분화 가능성 전조가 있는 16개의 활화산. 수도 직하형 지진보다 위험치가 몇 배나 높은 초거대 분화 1억 2천만 명이 아사. 이 기사 그대로라면 정말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분명 저 기사는 일본의 크고 작은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이 맞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왜 저런 기사를 쏟아냈을까? 얼마 전 일본에서 일본 침몰을 다룬 드라마가 TV 방영을 끝냈다. 이 드라마에서 일본은 정말 침몰한다. 그 안에서 후지산도 폭발해버린다. 지도 속의 일본 땅 대부분은 사라진다. 이 드라마는 꽤 좋은 시청률로 끝났고 우리들이도 모처럼 집중해서 볼 수 있었다. 물론 재미도 있었고 넷플릭스까지 전파를 타면서 한동안 일본인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 드라마 방영이 딱 끝나는 시기에 후지산 주변에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다. 여러 매스컴에서 다시 후지산 폭발에 대한 기사를 소환해내기 시작했다. 아마 이 시기에 한국에서도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 같다. 얼마나 많이 쏟아졌으면 올 초 일본에서 왜 이렇게 한국에서 후지산 분화설을 많이 읽는가 라는 주제로 기사가 나오기까지 했다. 그럼 일본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물론 두렵겠지만 오히려 그런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더 집중하는 느낌이다. 일본인들은 후지산이 언젠가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는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 천재지변을 많이 겪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재난훈련과 대비책에 관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두렵지만 받아들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조사와 대비책을 준비하는 느낌이다. 한국 또한 후지산 폭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후지산이 폭발하면 한국 노선이 3분의 1 정도가 폐쇄될 수 있다고 하니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걱정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같이 전 세계가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 구조에 일본이 생산을 멈춰버린다면 당장 중간재 등을 수입할 수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세대에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천재지변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단지 미디어나 매스컴에서도 화산의 위험성은 충분히 알리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얘기하다 보니 날이 점점 어두컴컴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후지산 불꽃놀이를 영상에 담겠다고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후지산과 여름마다 열리는 불꽃축제를 여러분과 매년 공유하고 싶을 뿐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불꽃축제 풀 영상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